안녕하세요. 4주차 마지막 시간 생성된 1일 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결과 공유의 필요성과 기존의 공유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이 이것들 공유하실 수 있게 우리 앞에서 보고서도 만들어 봤고 대시보드 이미지도 스크린샷을 떠봤고 이런 것들 진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파워 BI 대시보드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과 코드 없이 사용하는 툴로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식,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RPA까지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앞 강의에서 실습해서 만들었던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과 우리 앞에서 코드 없이는 자동화가 조금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생성하고 보내는 전체 과정, 공유하는 전체 과정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습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조금 받쳐주지 않는 환경이 있어서 활용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신다면 효과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고 결과 공유의 필요성입니다. 보고 결과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1강에서 배운 대시보드를 가지고 실시간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2강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들 배워봤는데 1일 보고를 생성형 AI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좁게는 팀 내부나 부서 간에서 공유를 하는 것부터요. 관리자나 임원에게 보고되는 내용 또는 우리 클라이언트인 외부 고객에게 대해서 보고하거나 인증 대응을 하는 데에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척도나 상황이 어떠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업무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또한 보고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함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빨리 조치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1일 보고의 누적을 통해서 모든 부서가, 즉 우리가 이걸 담당하지 않고 협업만 하고 있는 부서 간에도 상황을 같이 동일하게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가 많은 제조업의 특성상 근무자가 바뀔 때의 현황 공유나 이 이전 교대 시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는 건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존 방식의 수동 공유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파워 BI 활용해서 대시보드 시각화하고 챗GPT 활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더라도 이것의 공유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수동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파워 BI로 생성한 결과물은요. PDF 추출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전 차시에 했던 것처럼 화면 캡처를 통해서 이미지로 추출도 가능합니다. 또는 저기 파일에 익스포트 PDF 하시면 PDF로 추출이 되는데 PDF 추출된 걸 가지고도 이미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서 보고서를 추출하면 텍스트, 독스, PDF 등 파일 형태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저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줄 당시에 이걸 아예 어떤 한글 파일로 만들어줘, 닥스 파일로 만들어줘 이러면 파일로 생성해서 반환하기도 합니다. 다만 파일로 만들어서 반환을 받으면 서식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안을 만들어서 파일에 우리가 집어넣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은 방식이 되기는 합니다. 어차피 내용의 검토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추출했다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 서면으로 공유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이메일을 통한 공유도 가능하겠고요. 우리 사내 인프라가 있다면 사내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외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슬랙, 팀즈, 카카오워크와 같은 협업 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레거시한 방법도 있고 이보다 더 진보하는 방식도 우리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파워 BI 대시보드 자체를 공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방식의 공유였고요. 파워 BI 대시보드 만들었던 거 있죠? 그 자체를 우리가 모두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도 해줄 수 있는데요. 파워 BI 서비스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세 가지 서비스로 나눠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뷰어 역할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던 건데요.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저희가 데스크탑 설치를 해서 실제 무료로 사용했던 것들 있죠. 로컬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했고 얘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이용하면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계정 같은 조직 계정이 없어도 학습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BI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작업 처리가 되고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자체를 공유해야 하고 공유를 받은 사람도 열어보기 위해서는 해당 PC에도 파워 BI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 조직 계정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지만 그만큼 한계점들이 조금 있는 거고요. 파워 BI 서비스는 웹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저희 맨 처음에 파워 BI 사용할 때 사이트 접속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조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유료 방식으로 사용해서 온라인 서비스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서비스에서 대시보드 만들 수 있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구성할 수 있고요. 앱이나 알림 기능도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계정이라고 하는 부여된 조직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 좀 한계점이 되겠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BI에서 지금 서비스, 웹 서비스로 제공될 때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알림도 준다고 했고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아까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헷갈릴 수 있는 역할을 잠깐 정리할 수 있게 아래쪽에 넣어놨습니다. 일단 대시보드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화면이에요. 우리 파워 BI로 시각화시켜줬던 화면 그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고요. 보고서는 요 실시간 모니터링 한 것, 또는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 누적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요약이나 설명,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시보드는 실시간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모니터링의 역할이었고 임계치를 초과해서 즉 우리가 설정한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알림의 역할입니다. 대시보드가 알림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대시보드가 보고서의 역할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BI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지금 캡처해둔 이 밖에 있는 이 큰 화면이 우리 실제 사용했던 파워 BI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작은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get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저 get이라고 하는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이 보고서를 파워 BI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게시합니다 라고 해요. 파워 BI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게시를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파워 BI 서비스 자체를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시판에다가 문서를 게시하면 우리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파워 BI 대시보드도 게시하면 온라인에서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파워 BI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비스로 연결되면서 조직 계정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해 보지는 못했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코드 툴,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활용입니다. 아이콘을 끌어오고 설정값을 채워 넣어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동화 도구예요. 이런 자동화 도구들이 실제로 큰 규모의 회사들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아까 슬랙이나 이런 팀 협업에 가능한 툴들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화 툴들도 몇 가지 서비스로 출시된 것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 제피어, 그리고 메이크닷컴 이런 것들이 그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아이콘을 옆에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우리 파워 BI 대시보드 만들 때 아이콘들 있었던 것처럼 아이콘을 있어서 이걸 끌어다 놓고 이거의 설정 값들을 채우고 실행만 하면 쭈쭈쭈쭈 자동으로 그 내용들이 실행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오고 설정 값을 채워 넣는 것들에 어떤 게 있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트리거와 액션과 조건이 있어요. 트리거는 언제 실행하냐, 언제가 시발점이 되냐, 어떤 것이 시발점이 되냐를 정하는 겁니다. 매일 오전 9시 같이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원드라이브에 새로운 파일이 올라왔을 때와 같이 어떤 동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루틴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트리거 설정 하나 있고요. 무엇을 실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액션입니다. 메일을 보내,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 혹은 어떤 행을 추가해, 요 파일을 업데이트해, 이런 것들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도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이 액션을 실행하긴 하는데 이럴 때만 해, 혹은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잡아 라고 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코드 툴을 활용하실 때에는 트리거와 액션과 조건을 설정하는 아이콘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해서 자동화 플로우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함께 우리가 실습으로 볼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실제 구독이 일어나야 하고 조직 계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하는 한계점들이 조금 있어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구성되는 요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요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툴이든 조금 금방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법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 정도 우리 강의에서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RPA 활용입니다. 이 RPA라고 하는 것이 반복 업무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이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실제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럼 파이썬이란 도대체 뭐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 작성하는 언어의 일종이고요. 그렇다면 왜 RPA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파이썬을 사용할까라고 했을 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 가운데 문법이 상당히 쉽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즉 코드를 사용하는 코더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좀 낮게 배울 수 있는 언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이썬이 많이 활용되고요. 또 하나 파이썬이 가지는 장점은 다양한 또는 다수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니까 도서관? 쉽죠? 이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미리 만들어진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드를 작성해서 뭔가를 할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요거를 갖다가 얘가 쓰라는 방식대로 쓰기만 하면 엑셀 파일을 막 열고 닫고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메일을 보낼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내가 코드로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그걸 가져다 씀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썬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코드 예시로 한번 우리가 쭉 진행했던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다만 한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파워 BI와는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하면 이 컴퓨터에서 조작 요소들도 자동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하든지 혹은 어떤 입력을 하게끔 하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자동화시켜 줄 수 있긴 한데 엑셀이나 어떤 파일을 쓰는 것 또는 폴더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도 코드로 제어가 되나 파워 BI는 직접적인 제어 연동이 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 BI를 쓰실 때 뭐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 자동화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은 별도 수동으로 빼서 진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우리가 쭉 했던 내용에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 제 옆에다가 조금 적어 놨는데요. 우리 일단 그 로그가 쌓여 있는 파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파일들을 읽어올 수가 있고요. 읽어와야 코드에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그 읽어온 것들을 토대로 KPI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된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를 생성해야 하죠. 챗GPT를 호출해서 보고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생성한 걸 토대로 보고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윈도우즈 작업 스케줄러라는 걸 등록해서 특정 시간에 이것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지금 파이썬을 배워서 전체 다 구성을 해볼 수는 없고요. 실제 코드로 동작하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는 짧게 순서로만 넣어놨어요. 제가 구현해서 가지고 온 코드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읽고 평균 분량률과 생산량과 최다 결합 유형을 계산하게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한테 보고서 생성하라는 요청 보내게 해줄 거고요. 결과 텍스트를 저장해서 이거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것까지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뭐 자세히 배워보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코드를 활용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살짝 맛보기의 느낌으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import from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가장 먼저 넣어놨는데요. 요것들이 정해진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 겁니다. 이 파일에서는 하나씩 동작시킬 수가 있어서 요것들을 하나씩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 기본 설정이라고 하나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동화 작업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준 거예요.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보고서를 쭉 생성하고 저장해야 하니까 읽어올 엑셀 파일은 무엇인지, 내가 저장해줄 PDF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해줬고요. 그리고 챗GPT에 대한 요청도 코드를 통해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챗GPT한테 질문할 때 로그인 했죠. 그것과 비슷한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증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려면 저희 이메일 보내려면 어떻게 하죠? 이메일 서비스를 켜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다음에 받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죠. 코드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도 나를 먼저 인증하고 나를 먼저 인증한 걸 토대로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증할 수 있는 설정한 걸로 추가를 하나 해줬고요. 메일을 받는 사람을 하나 설정해 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잠깐 열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직 여기에는 아무 메일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설정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엑셀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는 코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파이썬의 특징 중에도 한 가지는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read 엑셀. 이러면 엑셀을 읽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 형태로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일단 평균 분량률과 생산량과 최다 결합 유형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된 것들 중에 우리 이런 거 봐볼까요? 토탈 아웃풋에서 모든 생산량 이런 거 확인해 보면 33,368건 우리 앞에서 대시보드 만들 때 썼던 거랑 같은 엑셀 썼거든요. 같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고 토탈 디펙트 해가지고 전체 분량 수량도 674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GPT에게 보고서 생성 요청을 하기 위해 일단 챗GPT를 내가 인증하는 정보로 불러오고요. 여기에 쭉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습니다. 다음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1일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 형식들 갖추고 할루시네이션 발생하지 않게 모르는 부분은 데이터 없음으로 적으라고 했고요. 이제 응답을 받게끔 이렇게 설정해서 쭉 보내보면 이제 챗GPT에게 요청을 보내는 중입니다. 챗GPT가 응답을 만들어서 돌려줄 거고요. 응답받은 게 이거예요.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진 텍스트가 쭉 나왔죠. 자, 결과 텍스트를 PDF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설정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현재 파일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초기 설정에서 데일리 리포트를 만들어준 데가 있었죠.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PDF에 저장된 내용이 보입니다. 이게 실제 챗GPT가 응답을 준 내용 그대로를 저장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응답을 줬죠. 자, PDF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해봤고 쭉 내려가서요. 이제 PDF를 첨부해서 팀장에게 보내볼 건데 이것도 미리 제공되고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요 내용으로 구성해서 보내게 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동 생성된 1일 제조 품질 보고서를 첨부 드립니다. 하면서 내용 적어놨고요. PDF 파일도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코드를 동작시켜 보면 메일 전송이 진행되고요. 전송 완료되면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이 뜨고 실제 메일이 왔는지 메일함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제가 아까 설정한 샌더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면 제가 아까 썼던 메일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미리 보기로 PDF도 확인해 보면 우리 아까 만들어줬던 PDF와 동일한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퀴즈 풀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제조업에서 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화려한 대시보드 디자인을 요구하는 관리직을 위해 뭔가 이상하죠? 2번, 불량률을 외부에 숨기기 위해 불량률을 알아야 고치죠. 물론 외부에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를 공유하는 핵심 이유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부서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게 제일 지금까진 적합해 보이고요. 네 번째, 보고서 파일 수를 늘리기 위해 역시 뭔가 이상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제조 데이터 그리고 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조기 감지와 빠른 조치를 통한 손실 최소화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수동 공유 방식의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계정 보안 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수동 공유 방식은 저희가 기존의 협업 툴 같은 것들,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자, 보안 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조금 모호한 얘기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알림 기능이 기본 활성화된다. 수동 공유 방식에서는 자동 알림이 되지 않죠. 세 번째, 파워 BI 파일 없이도 자동 세로 고침이 된다.
역시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API 키 등록이 필수라서 보안성이 높다. API 키 등록은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 아까 챗GPT한테 보내기 위해 인증 정보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로그인 하듯이. 그것이 API 키인데 수동 공유 방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사 계정이나 보안 정책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외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망을 별개로 거치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비슷하게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가장 가까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파워 BI 데스크탑 무료 버전에서 가능한 공유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Publish to Web, 이게 바로 우리 아까 얘기한 게시 기능입니다. 우리 게시는 데스크탑에서 안 되는 거였죠. 2번 PDF 또는 이미지로 내보내어 파일 기반으로 공유, 그리고 PBIX 이런 파일 형태로도 된다고 했죠. 얘가 맞는 말 같고요. 3번 파워 BI 서비스에서 실시간 알림 설정한다. 데스크탑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4번 모바일 앱에 자동 게시한다. 마찬가지 데스크탑은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한 내용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노코드 자동화 도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저희 노코드 자동화 툴의 구성 요소들, 언제라고 하는 트리거, 무엇을 이라고 하는 액션, 어떤 상황에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는 노코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다음 중 파이썬 RPA로 자동화하기 어려운 단계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읽고 KPI를 계산하는 작업.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작업이니까 가능하죠. 가능한 걸 동그라미로 그려봅시다. 챗GPT API를 호출하여 보고서 생성하는 작업. 챗GPT한테 보고서 만들라고 할 수 있었죠. 가능한 작업 되겠고요. 파워 BI 데스크탑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PDF를 자동으로 익스포트하는 작업. 아까 설명에 끼어 있었죠. 파워 BI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파이썬 RPA로 아직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4번 SMTP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작업. 자, 얘를 모르더라도 이메일을 전송하는 작업 보여드렸죠. 가능한 내용입니다. SMTP가 챗GPT 이렇게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의 일종이에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데이터 분석 결과, 모니터링의 분석 결과,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를 왜 공유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는가 배워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저희가 교육 학습 영역의 제한상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기존의 수동 방식이나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노코드 툴을 활용하는 방식과 더불어 파이썬 코드를 활용한 RPA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파이썬 코드를 알고 작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코드로 RPA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앞에서 엑셀, VBA 스크립트, 챗GPT가 만들었죠. 파워 BI에서 쓰는 새 측정값 만드는 DAX식도 챗GPT가 만들어줬습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한에서 파이썬 코드도 마찬가지로 챗GPT가 굉장히 잘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코드를 몰라도 우리가 이용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 적용 팁 넣어놨는데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나 보안이나 정보의 처리, 유출 범위의 조정,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구축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따져보아서 여러 가지 작업 공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엮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 기술들 도입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AI를 활용해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또는 보고서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들 4주에 걸쳐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